안녕하세요, 야생팀입니다. 자, 오늘은 한 얘기 또 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참 이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재작년 작년 해년마다 이걸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면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안 쳐다보고 그냥 다 몰라요. 전혀 몰라. 또 그런 내용이 있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앞에 영상이 제가 뭐 한 50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을에 이 수국에 대한 게 많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야 귀에 딱지가 나도록 뭐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시지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나이가 지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나 장년층은 바쁘시다 보면은 앞에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띵동하고 알람이 오면 이제 그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수하고 오늘 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국이 첫설이, 우리가 수국이 안 피는 이유가 뭐 10가지 1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설이가 수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깻잎 수국, 그러면 잘 피는 수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벌써 꽃눈 분화가 많이 된 곳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꽃눈 분화가 일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붓꽃처럼. 근데 이제 경기 북부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된 경우도 많고요. 제가 9월 달에 포천을 다녀왔는데, 또 저희 구독자분이 이제 가평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쪽에 와보니까 안 됐어요. 근데 여기도 안 됐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10월 18일이에요. 10월 18일 수요일인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제 비가 오고, 서울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요. 물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이 중부나 중북부 대전 같은 데 산간지방은 이제 첫설이가 올 수도 있고 간혹 온 데도 있습니다. 저 뭐 설악산 같은 데는 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설이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첫설이가 된설이가 아니고 이제 무설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날씨가 이렇게 평년 기온이 작년보다 좀 추위가 좀 늦어서 한 5일 내지 일주일 늦었습니다. 작년 10월 14일경에 설악산에 뭐 영하 4도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설이는 언제 어떻게 내리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10월 중순, 남부는 뭐 11월 달, 제주는 뭐 1월 달 내에 내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0월 19, 20일 또 비가 온 다음에 또 그때도 추웠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지금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설이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오냐면, 일반적으로 첫설이는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없는 날 이게 많이, 그러니까 잔잔하고 이런 날이 많이 내립니다. 자, 땅 표면에 냉각이 돼서 이슬점이 0도가 되면은 주변 온도는 높지만, 그게 됐을 때 이제 급격히 떨어졌을 때 이제 바람이 강하게 안 불고 잔잔하면 이제 그때 많이 내리게 됩니다. 특히 산간지방 높은 산지대, 계곡이나 구릉지, 그 다음에 이제 집 같은 데 이렇게 건물에 막혀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바람이 차단되는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온 애들은 수국 꽃눈에 조직이 얼게 되고, 물론 뭐 이파리도 떨어지겠지만은 조직이 얼면 이제 그 조직이 파괴된 다음에 물을 빨아 올려도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모양은 있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꽃이 안 피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왜 우리 집은 맨날 꽃이 안 피고 깻잎 수국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리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에다가 작년 재작년 그 대치법에 대한 거를 제가 날짜를 찾아서 거기다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올릴 때 항상 그 날짜를 적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수국이구나, 그럼 작년에 요때쯤 날짜를 찾아보시면은 수국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지역도 있고 이미 간혹 내린 지역도 있지만,
여러분들 곧 닥칩니다. 뭐 10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곧 닥치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비책은 개수가 적거나 많거나 어른 나무든 말든 나무가 적고 이렇게 적으면은 이런 경우는 그냥 박스를 잠깐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때만. 왜냐면 이제 그때 온도가 딱 떨어지면 얘들이 갑자기 충격이 확 가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비닐을 덮든지 위에다 비닐을 덮어 두시든지 박스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굉장히 많은 거 있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는지요. 이렇게 저희처럼 많이 심어져 있는 경우는 큰 비닐을 위에다 쭉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날아가지 않게 묶어준 다음에 그 서리가 오는 시점, 첫 번째 서리가 오는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벗겨주셔서 서서히 얘네들도 이제 충격이 가면 한번 이제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놔뒀다가 이파리가 이제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보온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특히 중북부 이상, 특히 저 전라북도 산간지방부터 대전이나 뭐 봉화 이쪽 전부 다입니다. 영주, 충주 그 이상 지역은 저는 수국은 내가 정확하게 앤드루스 썸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원예형 수국은 다 보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우리 동네는 그 집은 뭐 잘 펴. 물론 그건 거기서 또 잘 적응한 경우도 있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서리가 좀 덜 맞는다든지 추위에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겨울에 또 때로는 잘 견디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겨울에 잘 견디는 그런 품종이 심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심었다든가 정확히 우리 품종이 어떤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보온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뭐 11월 달, 12월 달에 그 보온 하는 방법을 올려놨기 때문에 또 제가 올리면 또 잔소리 한다 해서 올해는 가급적 안 올리려고 하니까 그걸 잘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깻잎 수국이 또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고요. 요번 추위만 잘 지나면 특히 중북부 그 다음에는 아마 무난히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물 잘 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물 말리지 말고요. 미리미리 그 보온하는 법 익히셔가지고 큰 낭패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야생TV 화이팅!